자, 오늘은 민법 제5조 미성년자의 능력과 관련한 걸 볼 거야. 우리 저번에 민법 제4조의 성년 규정을 봤단 말이야. 19세에 이른 성년은 의사능력과 행위능력이 다 인정이 된다 그랬었지, 일반적으로. 그러면 반대로 19세가 되지 않은 미성년자는 제한적인 행위를 할 수 있다고 했었어. 그것과 관련된 조문을 한번 보자. 자, 민법 제5조 제1항 미성년자가 법률 행위를 하면은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해가 되지? 미성년자가 법률 행위할 때는 법정 대리인 동의가 있어야 돼. 그러나 권리만 얻거나 의무만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무슨 뜻이야?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했는데 그러하지 아니하다. 동의가 없어도 된다라는 뜻이야. 그리고 제2항 전항, 이건 제1항을 말하는 거야.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안 얻지 않은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이 규정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볼 거야, 오늘. 그래서 우리 조문은 확인했고, 동의와 관련돼서, 그 다음에 예외에 대해서, 그리고 취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볼 거야. 동의부터 보자. 자, 미성년자라는 건 19세가 되지 않은 사람, 성년이 되지 않은 사람 얘기를 해. 그래서 이렇게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그리고 심지어는 대학생이라 하더라도 19세가 지나지 않은 사람이 있어. 충분히 볼 수 있지. 그렇기 때문에 미성년자가 법률 행위를 할 때 이런 아이들이 법률 행위를 하는 건, 그리고 심지어 교복을 입고 있다고 하면 상대방도 충분히 얘 미성년자네 알 수 있어. 그런데 항상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미성년처럼 안 보이는 미성년자가 문제가 돼. 왜냐면 얘네들이 성년으로 보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성년처럼 속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법률 행위를 할 때 상대방이 착오가 있다고 하면 상당히 문제가 발생을 하지. 자, 그럼 예시를 한번 보자. 미성년자가 컴퓨터를 구입하고 싶어. 그래서 전자상가에 가서 150만원짜리 컴퓨터를 구입하려고 해. 그래서 얘가 설날 용돈을 모았든지 돈이 있어서 딱 가서 150만원짜리 컴퓨터를 구입하려고 한다면 이때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돼. 근데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다? 그럼 당연히 이 물건을 구입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요즘에 유튜버 하시는 분 중에 컴퓨터 수리하시거나 제작해 주시는 분이 있더라고. 그분 유튜브를 보면, 그분 영상을 보면 항상 이 미성년자와 관련해서는 법정 대리인, 부모님이나 보호자한테 전화하셔서 항상 확인을 하시더라고. 그게 올바른 방법이야. 그렇게 확인을 해야만 추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 자, 그런데 만약에 얘가 컴퓨터를 구입한다고 가서 150만원짜리를 구입하는데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없었어. 그래서 컴퓨터를 딸랑 사온 거야. 그럼 이 법정 대리인은 이 전자상가에 취소를 할 수 있어. 왜냐? 아까 우리 조문 봤는데 여기에 지금 안 써있네.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없으면 취소할 수 있다라고 했거든. 그래서 물건은 다시 갖다 주고 돈을 되돌려 받는 거야. 자, 그런데 우리 아까 단서 조항이 있었어. 단서 조항이 뭐였냐면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권리만 얻거나 의무만 면하는 행위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필요 없다라는 거야. 그 예시가 뭐냐면 바로 이거야. 증여와 관련된 건데, 미성년자가 할머니한테 증여를 받아. 이거는 증여라는 거는 법률 행위에 해당해. 그런데 이 증여를 받는 데 있어서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질 않았어. 그렇다 하더라도 이건 순전히 미성년자가 어떤 이득을 얻는 행위이고, 이 미성년자가 할머니한테 무엇을 해야 되는 의무가 없어. 그래서 권리만 얻는 행위이기 때문에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없다 하더라도 이 법률 행위는 유효하다. 이 뜻이야. 그런데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뭐냐? 미성년자가 매매를 해. 그런데 이게 경제적으로 유리한 거래인 거야. 예를 들어서
얘가 가지고 있었던 금이 있는데 이 금을 지금 금값이 엄청 오른 거야. 그래서 금값이 엄청 올라서 이 금을 판 거야. 그러면 이건 경제적으로 아주 유리한 거래야. 혹은 얘가 금을 구입하고 싶어 해. 미성년자가 봤을 때 경제관념이 뛰어난 미성년자도 충분히 있거든.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 금값이 엄청 떨어져서 지금 사는 게 엄청 유리하다 라고 판단을 해서 금을 구입을 한단 말이야. 그런데 이 구입하는 이 매매 거래 관계에서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없었다? 그러면 아까 단서 조항처럼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한다? 라고 볼 수 있나? 권리를 얻기는 하지만 얘는 뭐야? 금을 구입을 했다면 돈을 지급을 해야 되는 거고, 금을 팔았다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걸 건네줘야 되는 의무가 생기잖아.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미성년자한테 유리하다고 볼 수가 없어. 그래서 아무리 경제적으로 유리한 거래라 하더라도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없으면 법정 대리인은 취소할 수 있어. 이게 금이 아니라 부동산이라고 해도 마찬가지야. 부동산이 폭락해서 엄청 저렴한 가격으로 부동산을 구입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미성년자 부동산을 구입을 했다라 하더라도 이건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없다면 취소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동의가 있나 없나와 관련한 걸 봤고, 그 다음에 권리만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게 어떤 건지도 예시를 봤어. 그러면 봐야 되는 건 뭐냐? 취소. 취소란 무엇이냐? 어떤 사건이 발생을 했어. 아까 본 것처럼 미성년자가 컴퓨터를 구입한다. 컴퓨터를 구입한 사건이 발생한 거야. 그리고 나서 법정 대리인이 나중에 이 사건을 알게 된 거야. 그랬을 때는 나중에 법정 대리인이 취소를 주장하게 되지. 그래서 우리 아들이 컴퓨터를 구입했는데 이거 우리 취소할 거예요 라고 하면 이 취소라는 건 소급해서 효력이 발생해. 소급해서 효력이 발생해. 그래서 이 사건이 발생한 때로부터 취소가 되는 거야. 만약에 취소를 주장하지 않으면 소급을 하지도 않고 효력이 발생하지도 않아. 취소 효력이. 자, 이것과 비교해서 알아봐야 되는 거는 무효야. 컴퓨터를 구입을 했어. 사건이 발생했어. 하지만 이게 만약에 무효 사유가 있다라고 하면 이 무효를 주장한 때에 이때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 곧바로 물건을 구입하자마자 이건 그냥 무효야. 그래서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무효고 누가 주장을 해도 무효야. 취소는 취소를 해야 되는 시간적인 제한이 있어. 그래서 언제까지 취소를 주장을 해야 된다라는 제한이 있는데 무효는 그런 시간적인 제한이 필요가 없는 거야. 그냥 처음부터 계속 무효야. 이게 취소와 무효의 차이야.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이거 취소야, 이거 무효야 라고 아무렇게나 용어를 사용을 하지만 기본적으로 법률 용어에 있어서 취소와 무효는 엄연하게 구분이 돼. 자, 그래서 추후에 더 알게 되겠지만 우선 오늘은 이 정도를 볼 거야. 오늘 우리가 본 건 뭐냐? 민법 제5조 미성년자와 관련된 규정이야. 쟤랑 미성년자가 법률 행위를 할 때, 어떤 거래를 할 때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런데 만약에 권리만 얻거나 의무만 면하는, 아까 증여와 관련된 걸 봤지? 미성년자한테 오로지 권리만 얻게 되는 거, 또는 미성년자가 의무만 면하게 되는 행위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없어도 된다. 제2항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 즉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동의를 얻지 않은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취소와 관련해서 무효랑도 비교해서 봤다. 자, 오늘 수고했고